세상을 알면 하이 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김동아 한성대 미래융합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영화 티켓 가격의 구조 그리고 수익 배분 뭐 이런 거 알려주셔서 참 재밌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영화하고 드라마의 디지털 판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보편적이고 익숙한 미디어이기도 하고 미디어이자 컨텐츠죠. 그 지난 시간에 극장 이야기를 좀 했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어쩌면은 극장보다 더 커지고 있는 부가 판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명확하게는 디지털 영상물 판권의 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OTT, 네. 뭐 땡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데로 영화가 개봉되고 그쪽으로 팔려 나가는 것과 관련된 권리 이런 거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 판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명확히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몇 가지 용어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그 디지털 판권이라면 이제 영화에서 네. 극장 개봉 후에 디지털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그 판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극장에 안 가더라도 네네. 영화를 소비하는 창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TV로 불리는 IPTV, 그다음에 디지털 케이블 TV, 뭐 인터넷 스트리밍이라든지, 그렇죠. 예, 위성 TV, 웹하드, 뭐 이런 걸 통칭하는 게 이제 비디오 온 디맨드, 그러니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그런 네.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뭐 웨이브, 쿠팡 플레이 같은 OTT, 그다음에 케이블 TV, 뭐 지상파 이런 아주 다양한 디지털 영상 유통 권한들을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판권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전히 극장을 가끔 갑니다. 이 극장의 네네네네. 맛이 여전히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젊은 층들은 이제 아예 극장 안 가고 네. 집에서 이 플랫폼들로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네네. 이제 그런 경제 현상이 주류가 된 것처럼 영화 역시도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직접 아니고 극장도 물론 디지털로 틀긴 합니다만 극장 외에 디지털 판권으로 온라인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해온 입장에서 영화 수입이 영화 매출이 예전에는 극장 매출이 거의 뭐 한 70% 80%였는데 네. 지금은 영화마다 장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50%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즈나 장르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서 이제 극장 외에 이런 디지털로 유통되는 것들을 예전에는 부가 판권 이렇게 통칭을 했는데 부가적인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메인스트림처럼 주된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이제 디지털 판권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영화 수입이 극장이 거의 7, 80%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50%대로 내려가니까 나머지 네네. 50%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황이 됐군요. 네. 근데 이 디지털 판권 얘기하다 보면 네. 뭐 윈도우 이펙트, 네네네네. 홀드백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 좀 어렵더라고요. 설명 좀 그렇죠. 해주시죠. 그러니까 윈도우 이펙트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이고요. 영화 콘텐츠의 여러 창들이 그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 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소비가 된다는 거고요. 창이 열리고 닫히고 극장이 열렸다 닫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채널로 소비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근데 그걸 이제 되는군요. 윈도우들로 표현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 극장도 있고 디지털도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극장에서 뭐 케이블 TV로 가든 극장에서 뭐 IPTV로 가든 그때 넘어갈 때까지의 기간 그걸 홀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금 이제 OTT 세상이 이제 주류가 되기 전에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3개월, 6개월 뭐 지나서 1년 후에는 지상파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간들이 암묵적으로 좀 이제 홀드백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사실 특히 이제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런 홀드백 전통이 많이 깨지고 교란됐습니다.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네네. 그래도 TV에서 그 영화 보려면 네. 뭐 예를 들면 한 1년 지나야 나오더라. 그렇죠. 또는 네. 그게 다른 매체 케이블 TV에서 보려면 그렇죠. 한 6개월은 지나도 그렇죠, 나오더라.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이제 홀드백이라는 기간이었는데 네네네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이 좀 사라진 것 같다. 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가 나오면서 그런 홀드백들이 기존의 홀드백들이 좀 이렇게 교란됐다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보통 그 극장 개봉한 다음에 3주 전후 있다가 IPTV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진 않지만 6개월 후에 극장 끝나고 나서 뭐 DVD나 블루레이 이런 홈비디오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 이제 지상파 뭐 주말 추석 특선인지 뭐 이런 쪽에 나오더라. 약간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1년 가까이 걸려서 윈도우들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네.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창들까지 넘어오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OTT가 나오면서 한꺼번에 그걸 이제 OTT에서만 빠른 기간에 홀드백 기간을 줄여서 소비하기도 하고 뭐 극장과 동시에 서비스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홀드백들이 원래 이제 뭐 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예 그만큼 이제 교란이 되고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플랫폼끼리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 경쟁이 네.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시켰던 일종의 그렇죠. 관행 같은 거를 그렇죠. OTT가 들어오면서 다 깨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넷플릭스, 봐야 되는 거네요. 쿠팡 플레이 이런 거 대표적이죠. 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네. 예전에 옥자라는 맞습니다. 네. 영화가 개봉할 때 네. 그때 뭐 홀드백이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접한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면 뭐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홀드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옥자는 극장 개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국내 네. 극장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CGV, 롯데, 메가박스 3사 모두 옥자는 상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극장이나 이런 나머지 100개 독립적인 극장들만 개봉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홀드백이 꼭 필요한가? 뭐 이게 이런 꼭 지켜야 것들이 되는 거야? 이런 생겼고, 의문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한국 영화 만들어진 한국 영화가 또 사냥의 시간 영화로 뭐 처음으로 이제 넷플릭스 그냥 극장을 안 가고 코로나 때 이렇게 직행하는 그런 행태도 빚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홀드백 대표적으로 뭐 플랫폼들이 보면은 가끔 보면 오늘만 공짜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웨이브나 뭐 옥수수 이런 것들 했었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최신 영화들을 하루만 서비스하면서 뭐 1억 정도씩 주고 이렇게 1억, 2억 이렇게 주고 딱 진짜 하루만 서비스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약간 변칙적인 방법들도 많이 동원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입자를 더 유치시키기 위해 그렇죠. 최신 영화를 그냥 하루에 그렇습니다. 비용을 네. 크게 주고 딱 하루만 단 하루만 이렇게 네네네. 공개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겼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이게 세대별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의 이 패턴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저는 맞습니다. 이제 네. 극장을 가끔 간다 그랬는데 20대들은 요즘 극장 거의 안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네. OTT 시청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 주변에는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TV 단말기 뭐 이런 걸 사서 그 앱들만 깔아서 뭐 웨이브 같은 걸로 뭐 이런 네. 거 깔아서 지상파 방송 시청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대신 이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진영이 인터넷 TV, IPTV 진영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높은 약간 아재 플랫폼처럼 그렇게 돼 가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래도 IPTV를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 50% 이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20대의 경우는 뭐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자기는 IPTV를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약간 케이블 TV처럼 이제 IPTV는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OTT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소비하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IPTV 잘 안 본다 또는 맞습니다. 겹치니까 안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튜버 아이디 김수현님께서 네. 그래도 극장 가서 봐야 하는 영화가 따로 있는 듯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세대가 아니실까 약간의 의심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명절 지나면서 네네네. 쿠팡이 개봉 영화들을 막 가져다가 틀면서 굉장히 그렇죠. 이 시장을 흔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격병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그 업계 유통이 좀 엉망이 됐다, 혼탁해졌다. 혼탁해졌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아직은 체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 한산이나 비상선언 같은 영화는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여름에 했던 블록버스터 영화들인데 그 영화들은 지금 극장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면 홀드백 아까 말씀드린 여러 창구들에서 볼 수 전혀 못 봅니다. 그냥 오로지 쿠팡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PTV, 뭐 디지털 케이블 TV, 뭐 지상파 여러 가지 그 창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한산하고 비상선언은 쿠팡 플레이에서 사갔거든요. 그래서 두 영화가 제작비가 둘 다 300억 원이 좀 넘는 영화인데 뭐 비상선언 같은 경우 100억 원 좀 넘게 주고 한산 같은 경우도 140억 원 정도 주고
그 사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 쿠팡 플레이가 네, 그러니까 네, 원래는 영화 개봉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IPTV로 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른 디지털 플랫폼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그렇죠. 되는데 또 나중에 OTT도 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네. 내가 뭐 한 100억 줄게, 뭐 140억 줄게, 우리한테 그렇죠. 다 넘겨라고 해서 가져와 다 버렸다는 얘기군요.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쿠팡 플레이 말고 다른 데서는 다른 못 데서 본다. 아무 데서도 못 봅니다. 아, 이거 네. 보고 싶은 분들은 쿠팡 플레이 가입해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좀 효과를 쿠팡 측에서는 거둔 것 같기도 한 게 이게 설문조사한 결과 그 서비스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스마트폰 네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설치한 신규 OTT 앱이 쿠팡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티빙 이런 것들 다 제치고 그런 거 보면은 그 두 영화를 근데 사실은 IPTV에서 소비를 하려고 할 때 뭐 보통 10,000원 넘게 주고 시작해서 뭐 네. 7,000원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게 어쨌든 로켓 회원이 되면 뭐 4,900원 정도에 그 OTT를 깔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효익을 보고 싶었던 네. 소비자들은 효익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업계는 사실은 그 디지털 판권 업계는 상당히 혼탁해진 게 사실입니다. 디지털 판권 업계는 그럴 것 같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네. 뭐 넘어가면서 얼마씩 받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통 크게 한 번에 쿠팡에다 팔았기 때문에 좀 네네. 리스크를 줄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투자 배급사 진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아마 이제 코로나 재유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우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윈도우들을 그 보통 롱테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한꺼번에 잘라버리면서 어쨌든 이 디지털 판권의 생태계가 또 한 번 큰 교란을 맞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업계에선 조금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이 경쟁을 해가면서 과연 그 선순환하는 구조를 계속 네. 가져갈 수 있느냐. 자본이 있는 쪽에서 사실 쿠팡 플레이만 해도 이게 온전한 컨텐츠 OTT로만 보기는 어쨌든 간에 쿠팡이라는 그 쇼핑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 다른 진영에서 이렇게 자본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뭐 그냥 넉넉히 봐야 되느냐, 뭐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통신 진영에서 좀 당황했던 거는 분명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용어 롱테일 이코노미, 네, 네, 그러니까 네. 꼬리가 긴 뭐 경제, 네, 네, 맞습니다. 뭐 시스템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쿠팡이 어떻게 보면 이 꼬리를 확 잘라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롱테일의 이코노미에 롱테일을 잘라버렸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영학적으로는 좀 스마트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마케팅 용어로 마케팅이 네. 많이 쓰이는데 전통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파레토의 최적이라고 그러니까 8대2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의 매출의 예를 들면 백화점을 예를 들면 상위 20%가 전체 80%의 매출을 차지한다. 이게 이제 그 돈 많이 쓰는 사람 사람들이 10명 중에 그러니까 두 명이? 전체 소비자 10명 중에 두 명이 돈 많이 쓰는 사람 2명이 전체 80%, 매출을 그렇죠. 좌우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8명이 가도 매출에 큰 기여 안 되고 상위 20%가 매출을 차지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세상으로 오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서점 같은 데서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나온 말이 이제 롱테일. 그래서 거꾸로 된다. 나머지 80%가 20%보다 더 높다. 뭐 이런 용어였는데 이게 지금 영화에서는 서점 출판에 이어서 영화에서는 분명히 실현이 되고 있었죠. 롱테일 이코노미가. 알겠습니다. 롱테일 이코노미 그다음에 롱테일을 잘라버린 쿠팡 얘기까지 오늘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네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